안녕하세요. 바디스컬터 류입니다. 오늘은 저희 옆에 아리따우신 여성분이 계신데 저희 견습 트레이너로 있는 지은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세요. 세상 사람들의 80%가 살아가면서 요통에 시달린다 그러는데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자세? 뭐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왜 잘못된 자세가 나올까요? 항상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를 원하니까 구부정한 자세 이런 거? 일단은 핵심적으로 사람이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서서 직립보행이 문제겠죠. 그리고 직립보행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또 각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들이 구현될 것이고 그것들의 반복, 잘못된 자세의 반복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잘못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것들을 계속 쥐고 있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져요. 그럼 협착이나 아니면 디스크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동작이 밖으로 굽어 있으면 디스크가 오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면 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허리 잘못된 자세에서 허리를 쓰는 행위를 하다 보니 그래서 지은쌤도 살쪘었잖아요, 굉장히. 네. 내가 빼놓은 거잖아요. 네. 체지방. 네. 체지방. 체지방. 그렇죠. 이것도 짐이 될 수 있고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계속 짓누르면. 근데 사람들은 웃기지 않아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뭐 하죠?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끝. 그거 안 되면. 그대로 아프면. 살아요. 그래도 아프면 수술? 시술? 자, 원인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뭐였죠? 자세, 잘못된 자세, 또 체지방. 잘못된 움직임. 세 가지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시술 받고 수술 받으면 지금 얘기한 세 가지가 없어지나요? 자세가 바뀌어요? 아니면 체지방이 바뀌어요? 아니 물론 수술 받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신 차릴 확률은 없죠. 없어요. 사람들은 관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이거 똑같잖아요. 구데기가 나왔어 집에. 그럼 구데기 잡나요? 아니요. 도망가지. 네. 구데기 나오면 도망가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구데기를 어떻게 해야 돼? 구데기의 원인을 찾아야죠. 한 마리 두 마리 기어 나오다 보면 막 20마리 30마리가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집에서 나오면 뭔가 썩고 있겠죠. 네. 그럼 그 썩는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제기가 그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 그쵸? 통증이 막 아파. 그거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데기만 잡는다고 해서 그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구데기가 없어져요? 계속해서 알을 까겠죠.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자세, 체지방, 잘못된 움직임에 대한 관성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지은쌤 뭐 저하고 항상 있다 보니까 아시죠?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를 완치 못 시키는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죠. 네. 보통. 금방. 진짜 통증 없애는 데는 한 두세 번 수업이면 충분히 없애고. 이유는? 근육? 뭐 두세 번 만에 근육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자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하시는데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어떻게 계속 잔소리를 해요? 아프면은 뭐 기껏해 한 달에 한 번 볼 텐데 그것도 한 2, 3분 볼 텐데 맞아요. 그 잔소리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허리 디스크 절대 시술이나 수술로 나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사협회에서 돌 맞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근본적인 구데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쵸? 네. 그러면 구데기를 잡아야죠.
그래서 똑바로 된 자세를 만들고 잔소리하고. 그거 제가 잔소리하는 과정에서 뭘로 가르쳐 주던가요? 자세를. 고립. 저는 이 용어, 뭐 영어로 하면 아이솔레이션. 네. 고립 자세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운동 시간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허리를 케어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잔소리만 들으면 허리가 케어된다? 맞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잔소리를 아무도 안 해준다는 게 네. 그게 문제죠.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들어오신 회원님 중에 20대 초반인데 막 이러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척추측만이 너무 심하게 왔는데 그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디스크로 번진 거야. 그러니까 그 통증도 이제 싫으니까 더 휘게 돼서 결국 이렇게 걸으셨는데 지금은 완전 똑바로 일어섰죠. 왜 일어섰을까요? 잔소리. 네. 잔소리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읽어내고 있는데 저 회원님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명의라고. 저는 명의는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확신도 있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왜 확신이 있냐면 당연하잖아요. 자세만 잡아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아시겠죠? 허리 디스크 잡는 거는 잔소리예요. 첫 번째가 좋은 자세를 만들고, 두 번째 체지방 내려놓는, 그 과정에서 체지방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잔소리죠. 식이 조절해야 되고 운동요법 써서 규칙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골프 쳐갖고 다치는 거 잘못된 자세, 뭐 테니스 쳐서 다치고, 뭐 농구에서 다치고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 하면서 다치고, 궤도는 해줘야죠. 궤도는 계속 그 잘못된 움직임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을 갖추고 해라.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해라. 관리를 해라 이거거든요. 아니 좋아하는 걸 안 할 수 없잖아. 저도 야구해요 매주마다. 안 할 수 없어요. 왜? 미치도록 재밌거든요. 그걸 하면서 내 허리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찾아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건강 자립도가 없죠. 네, 없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은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여러 책에서 이미 얘기한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허리 수술은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은쌤. 딱 한 가지 경우래요. 허리 디스크든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하지를 못 움직이는 경우. 그 경우가 아니면 절대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다 수술을 시킬까요? 그쵸? 이거 진짜 기가 간지러워 시작하는 거.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거는. 사실 병원들도 이제 서비스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수술 몇 개 이상은 해야 정형외과도 돌아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쓸데없는 수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의사 선생님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통증이 계속 아픈데 어떻게 운동은 하기 싫어.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 심지어. 해야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욕한다고 이게 없어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해요. 당장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뭐 저도 소개받고 계속 환자들만 받다 보니까 아니 그분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없대요. 다 병원 가서 수술 받으래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럼 이분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수술해야죠. 아픈데. 아니면 안 아픈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고립 자세 계속 하시죠. 아니죠. 그거 모르잖아요. 고립 자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고. 뭐 해야 돼요? 그 스테로이드 맞아야지. 주사. 통증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허리를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막는 거예요. 당분간. 잠시 동안.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뭐 신경박리를 한다든가 뭐 신경을 떨어뜨려서 안 아프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케어를 하겠죠. 근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원인 뭐라고요? 첫 번째 자세, 잘못된 자세. 두 번째 체지방, 세 번째 잘못된 자세. 아니네. 잘못된 머리가 좋지는 않아. 아니 잘못된 스윙? 잘못된 움직임. 아 네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운동들, 레저, 스포츠, 뭐 네. 그다음에 뭐 잡 환경 속에서 직업 환경 속에서 잘못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 네. 이러고 못 깎잖아요. 그럼 네. 전완근이 발달되고 어깨가 발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뭐 계속 그 부위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맞는 정확한 자세에서 어떤 잘못된 움직임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이것들을 잡는 게 허리 디스크 완치하는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완치될 때까지. 근데 완치되고 끝? 안 하면 돼요? 아니죠. 근육 관리 하셔야죠. 저는 근육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고 싶어요.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노화하는 이유가 근육이에요. 네.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알고 끄다고 보이는 건가? 당연하죠. 얘기해봐요. 뭐 있을까? 아니 근육이 없으면 질병이나 디스크나 모든 원인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니, 들은 네. 평소에 들은. 평소에 예습복습 잘 안 하죠. 해요. 하는데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저희 콘티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당연히 지금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아니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거 잡아왔기 때문에 뻘쭘해서 긴장이 나도 좀 필요해. 도와주는 사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근육. 네, 근육. 뭐 이 시간에 또 근육을 한마디 더 할게요. 사실 근육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냥 우락부락하고 커지고 막 이런 거. 특히 여자분들 되게 싫어요. 맞아요. 나는 저거 커지기 싫어서 안 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되게 잘못된 생각이 네. 해보니까 어때요? 안 커져요. 몸매 되게 이뻐졌죠? 네, 진짜. 전에 잘못 운동해가지고 여기 승모 막 이만큼 올라왔잖아. 네. 그것만 빼고. 라인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우면 자세가 이뻐져요. 그렇죠? 네. 이뻐진 자세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자세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루틴이 되고 관성이 되고 그게 습관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게 본인의 자세가 되는 그러니까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뼈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이런 능력 있잖아요. 대사 능력. 네. 뭐 허벅지 근육 엄청난 대사 능력을 갖고 있죠. 네. 탄수화물 좋아하죠. 진짜 빵 중독자인데요, 진짜. 저번에 네. 막 3일 만에 8kg 찌는 것도 봤어 내가. 못 만들어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 빵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거 어쩔 수 깜짝 놀랐네. 내가 여태까지 프로필 촬영 이렇게 시키고 나서 8kg가 찌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도 되게 좋은 임상을 겪었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갖고 지금 몇 킬로 복구했죠? 거의 10kg 넘게. 16kg까지 쪘었지? 네. 와 대박. 16kg가 쪘었어요. 다시 정상으로. 그것도 3주 만에. 네. 3일 만에 8kg 쪄. 네. 정상은 아닌데 아직도. 네. 근데 웨이트를 안 했더라면 더 찌고 그치. 몸이 아주 상해지고. 근데 진짜. 이분 이야기는 사실 좀 지나친 거고 네. 혹실증이 좀 있어요. 저하고 맨날 투닥투닥 거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혹실증은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건데 근육은 대사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탄수화물 먹어 혈관에 막 탄수화물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근육이 있으면 걔를 갖다 써 에너지로. 네. 그렇죠. 그런 힘이 있어. 그래서 뭐 당뇨 같은 것도 네.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건데 안 생겨요. 그쵸? 얘가 막 에너지를 쓰니까 결국은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근육을 붙여주는 게 먼저네. 맞아요. 근육이 있으면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쓰이나? 네. 그쵸? 진짜 쓰여요. 근육이 살아 숨쉬려면 에너지 쓰게 돼 있어요. 잘 때도? 진짜. 그쵸? 네. 잘 때도
잘 때 저는 자고 일어나면 1kg씩 빠져요. 저 웨이트 하기 전에 진짜 잠 자도 한 아침 일어나면 한 100g? 200g밖에 안 빠졌는데 요즘 좀 탄수화물 먹고는 자도 한 800g? 900g? 그럼 누가 탄수화물 먹고 잘해요? 금식했잖아. 아니 아침에. 걸렸어. 아니 오전에 먹고 이제 잤을 때. 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어?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냥. 말 그러니까 결국 잔소리예요. 네. 잔소리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네. 또 무너지고 다시 또 만들고. 아 지금은 웃고 있지만 맨날 운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해서. 네. 내 상처를 지나치게 주나? 아니요. 안 그만둘 정도로만. 네. 그쵸? 네. 이걸 끌고 가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트레이너로서. 어쨌든 근육은 이런 대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촉진시켜요. 그쵸? 네. 뭐 기초 대사량 증가시킬 수 있고 네. 활동 대사량 증가. 뭐 이거 사실 근데 좀 어폐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활동 대사량이 낮아야 되는데 뭐 이건 사실 연구 논문 결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몸에 좋아요. 네. 에너지 소비를 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줘. 그쵸? 근육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텐션을 살아 숨쉬게 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죠. 네. 우리는 늙으면서 어떻게 되죠? 피부부터 시작해. 저도 많이 축축 처지고 있죠. 엉덩이도 내려오고 피부도 늙어요. 텐션 잡아줘야 되죠. 그게 근육이 하잖아요. 그쵸? 네. 또 근육이 막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움직이는데 혈관은 어떨까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솔직히 사람들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웨이트를 할수록 이제 호흡을 더 잘 써야 하는 걸 아니까 유산소? 이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무산소를 알았는데 여기 와서 유산소 그러니까. 그거 안 거예요. 네. 아니 진짜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이거 하다가 힘들어서. 네. 얼굴 터져요.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뭐 산소를 흡입하려고 하는 건가? 리듬이에요. 그 살아 숨쉬는 리듬 안에서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산소 필요해요, 사실 그 안에서. 유산소 운동이에요. 충분히 심장에도 자극을 줄 수 있고, 뭐 두 가지씩 붙여서 해. 뭐 슈퍼 세트나 뭐 컴파운드 세트 해, 트라이 세트 해, 뭐 자이언트 세트 해. 이러면 더 헐떡이게 되죠. 네. 그쵸? 이걸로도 충분히. 아니면 다관절 운동들 뭐 여러 개 프로그램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쵸? 호흡 만들 수 있어요. 심장 강화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심장도 강하게 만들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병, 질환, 부상 다 케어할 수 있는 게 근육인데 그러면 근육은 만병통치약이 네. 그쵸?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허리 디스크인데 사실 얘기로 하는 건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실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깍지 꼈죠? 자, 깍지 끼고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구현해 준다면 이게 나쁜 자세를 좋은 자세로 바꿀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버스 하이퍼 익스텐션은 넷.